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 무더웠던 날씨가 조금이나마 풀려서 다행입니다. 녹음하고 있는 오늘은 소나기도 살짝 내려줬어요. 말복과 처서 끝나면 곧 선선해질 테니 우리 좀만 더 버팁시다.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행마을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짜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행마을 구독자 축하합니다. 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책방 여행마을 오디오 클립 구독자 수가 777명을 넘었습니다. 와! 아마 지금 이 녹음을 듣는 거는 일요일부터시겠지만 제가 녹음하는 날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 기준으로 777명을 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전부 다 우리 책방을 좋아하는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려요. 감사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번 500명 기대했을 때 구독자 수한테 감사해가지고 저한테 궁금한 Q&A 질문을 하나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이번 777명 때는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책방 창업톡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책방을 차리고 싶은데 궁금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거를 오늘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책방을 어디에 열어야 장사가 잘 될까요?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책방에 놀러 오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저도 언젠가 책방을 하고 싶은데 근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흔히 요즘 유행하는 동네죠. 해방촌이라던가 뭐 연남동 이런 데가 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긴 한데 월세가 너무 부담돼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솔직히 책방 운영하는 사람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다 까는 게 이놈의 월세 때문에 아무리 책을 팔아도 월세 내고 나면 진짜 남는 거 없어요. 진짜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월세 좀 많이 저렴한 곳으로 가라고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뭐 자신있게 어느 지역이다 말은 해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일단 창업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204개 독립서점을 다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점을 찍으면서 어느 지역에 독립서점이 없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봤어요. 저랑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세요. 뭐 땡땡 거리가 있듯이 책방들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더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또 그 논리가 있으신 거죠. 하지만 저는 독립서점이 많이 없는 지역에 독립출판물을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없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관악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집, 내가 거주하는 공간의 거리성이죠. 공간이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김포에 사는데 서점이 강남에 잘 될 것 같아서 강남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지금 김포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적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걸릴 거 아니에요. 널널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사 생활이 싫어서 서점을 차린 건데 왜 회사 생활 때와 같이 그렇게 출퇴근의 압박을 느껴야 되는지 게다가 또 교통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 없으신 분들 혼자 사시는 솔로나 커플이나 뭐 그러게 하지만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내가 사는 곳과 적어도 도보가 안 되면은 버스로 한 5정거장, 6정거장 정도 거리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시작을 하실 때도 너무 큰 공간에서 욕심부려서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춰서 소소하게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책방이 8평 정도 되거든요.
한 2년 정도 해보시고 내가 이 공간에 시장성이 있는 것 같다 느끼시면은 그 근처라든가 좀 다른 공간에 가셔서 5평, 10평 이렇게 넓히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책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음, 그 흔히 책은 어디서 갖고 오는지 질문도 많이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슈퍼나 마트, 다른 뭐 편집샵 같은 데 보면 물건도 여기서 어딘가 떼어올 거잖아요. 그쵸? 우리는 소매상인 거죠. 우리가 떼오는 것은 도매상인 거고요. 맞습니다. 일반 대형 서점에서 파는 책 같은 경우에는 도매상이 있어요. 그걸 총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북센도 있고 인터파크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그런 도매상한테 연락을 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되거든요. 기본 도서는 그렇게 구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독립출판물, 독립출판물은 도매상에 없죠. 왜냐하면 ISBN,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 바코드가 없는 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제작자분들이 책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책방 오픈할 때 저는 가까운 서점들을 많이 갔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내 스타일 책들을 한번 봤어요. 그러고 그 책에 있는 판권지를 보면은 판권지 뒤에 작가님들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이메일이라던가 핸드폰 번호 이런 게 적혀 있어서 일단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그러고 집에 와서 메일을 보냈죠. 안녕하세요. 저는 책방 여행마을 운영하는 꼬꼬마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책방에 우리 작가님의 책을 놓고 싶은데 입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드렸거든요. 처음에 오픈하고 2달 때까지는 제가 대부분 연락을 했어요. 왜냐면 책방은 급한데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뭐 또 다른 책방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밖에 인지하실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2달 때까지는 좀 고생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작가님들도 책방에 입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서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책방 여행마을 알고 입고 메일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책방을 창업하고 싶으시면은 처음만 조금 큐레이션에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안목에 맞춰서 책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세요. 독립 출판물이 아니고 일반 도서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인터넷 쇼핑, 내가 11번가나 옥션에서 주문을 하듯이 책을 주문하면 되거든요. 도매상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되세요. 아무래도 부담은 훨씬 적으실 거세요. 그러나 대형 서점에서도 파는 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책방의 매력을 좀 더 뿜뿜할 수 있게 잘 큐레이션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질문. 책 한 권 팔면 얼마나 남아요? 그쵸. 흔히 마진율이죠. 뭐 요식업도 원가율이 있듯이 저희 책들도 원가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음식이나 문구보다는 비싸죠. 간단히 말을 하면은 10,000원짜리 책을 하나 팔잖아요. 그러면은 작가분이 7,000원을 먹고 서점이 3,000원을 먹습니다. 네. 흔히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할 건 다 하고 책방은 그냥 책만 갖다 놓고 니네가 팔기만 했는데 뭘 30%나 먹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책방 입장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30%긴 합니다. 하지만 그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품이라던가 인건비가 또 들어가는 거죠. 또 관리 차원의 비용도 생기는 거고 대부분 책방에서 책 구매하신 분들 카드 결제하시잖아요. 네. 예, 저희는 카드 수수료도 저희 서점이 직접 내고 그리고 그냥 가시진 않잖아요. 뭐 봉투에 담아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포장을 해달라는 분도 계셔가지고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봉투 비용도 있고 포장 비용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면은 당연히 인터넷용 안전 봉투나 뽁뽁이 이런 걸 다 칭칭 싸야 되잖아요. 직접 내가 뭐 택배를 보내러 간다던가 택배 기사님을 부른다던가 이러면 다 그것도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서점 입장에서도 많이 남진 않아요. 게다가 대형 서점이랑 비교를 했을 때 특히 인터넷에서는 무조건 10% 할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서점 입장에서도 남는 게 없죠. 말맞다나 10,000원짜리 책을 팔았다.
서점이 3,000원이 남았어요. 그랬는데 10% 할인가로 판매를 하면은 일단 1,000원 까죠? 그러면 저희 2,000원이 남아요. 하지만 카드 수수료, 카드 결제를 하면은 카드는 10,000원을 긁었으니까 10,000원에 대한 수수료 결제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뭐 200원 나갔다 칩시다. 200원이면 1,800원 남죠. 거기에 봉투 사고 포장지에다가 인터넷 주문까지 했으면 뽁뽁이까지 싸야 되잖아요. 뽁뽁이까지 싸면은 그래야 500원 칩시다. 그러면 나에게 남는 건 1,300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점에서는 10,000원짜리 책 하나 팔면 1,000원에서 1,500원 사이가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권이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책 100권을 팔아도 15만 원 남는 거죠. 아유, 말하면서 현타가 오는데 이거 여러분, 우리 책방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교에 있는 동네 책방 가셔가지고 꼭 책 한 권씩 사주셔세요. 진짜 부탁해요. 알았죠? 4번. 책방 행사는 어떻게 기획을 하는 거세요? 책방 주인마다 성향은 다 다르세요. 정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맨날 모임을 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냥 조용하게 가게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행사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 여행마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한 달에 한 2-3개 정도 하는데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일단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오디오 클립 녹음도 하고 있고요.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영상도 제작을 해서 유튜브나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있어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획, 행사에 조금 힘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저희 책방에서 5주 동안 독립출판물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평일반 하나, 주말반 하나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는 일단 운영하는 6일 중에 이틀은 빠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4일 중에 인간적으로 이틀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이틀 쉬자. 그럼 나머지 이틀이 남았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어떻게 행사를 기획하냐면은 이렇게 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손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책방에서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걸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은 필사 모임 한번 하는 게 어떨까요? 영화를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괜찮은데요. 한번 해볼까요? 어떤 영화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기획이 더 세부화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제가 어느 날 했으면 좋겠다. 날짜 픽스를 잡고 비용까지 산정한 다음에 SNS나 블로그에 소식을 올려요. 그럼 보통 저희 책방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인원은 한 8명 정도 해요. 근데 다행히도 항상 6명에서 8분 정도가 행사에 오셔가지고 재미나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기획을 하면은 확실히 피곤은 해요. 굳이 내가 책만 팔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왜 행사를 하냐? 당연하죠. 책만으로는 못 버니까. 아까 얼마 남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버둥을 치려면 어쩔 수 없이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부가가치 다른 돈도 무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회사를 다닐 때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기획을 내가 스스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니까 그 매력은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똥줄 타도록 너무 짜증나고 바쁘고 힘들었어도 막상 그 행사가 딱 진행되고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행사 많이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매력이 아니까 계속 꾸준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내 책방에서 행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평소에 나는 이런 곳에서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고 저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머리를 여러모로 굴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5번째 질문. 책방에 있는 책은 다 읽은 거예요? 이 양반아, 우리 책방에 있는 책이 지금 1,000권이 넘어요. 제가 아무리 책을 좋아해도 1,000권은 다 못 읽죠, 솔직히. 예. 그래도 일단 책방에 새로운 책이 들어오면은 프롤로그부터 목차 앞에 한 20페이지까지는 제가 읽어요. 왜냐면 책방에서 손님들이 보면은 그 표지가 주는 메리트를 솔직히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나만의 감성을 담고 싶어서 표지를 조금 독특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 보면 이게 대중적인 감성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다소 밋밋하거나 난해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포장지만 그럴 뿐 그 안에 내용은 정말 좋은 원석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이라도 간단하게 읽어보고 제가 표지에다가 뭘 붙여놔요. 이 책은 어떠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충분히 여러분한테 매력을 뿜뿜 느끼실 수 있을 거세요. 라고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앞에 붙어있는 그 종이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글 정말 좋아하니까 딱 보고 약간 내가 솔깃한 내용이다 하고 그 책을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종이 있냐 없냐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 거는 솔직히 품이죠. 힘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오디오 클립을 하면서 낭독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3분 안에 책을 소개하는 소개 컨텐츠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주일에 2-3권은 필수로 읽는 것 같아요. 읽을 때도 제가 책방 주인으로서 우리 손님들한테 좀 더 큐레이션을 잘할 수 있게 소개를 더 맛깔나게 할 수 있게 독립출판물 위주로 읽는 편입니다. 독립출판물이 아닌 것 중에는 기성도서도 많이 읽는데요. 주로 저는 여기 근처에 관악 용 꿈꾸는 작은 도서관이 관악구청이 근처다 보니까 자주 가서 읽고는 해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소설은 정말 젬병이에요. 와, 뼛속까지 이과 감성이어가지고 뭐 자기계발서라던가 뭐 역사서, 뭐 정재승 씨처럼 과학계발서 이런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요새 읽었던 책은 제가 심신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기계발서 중에 좀 위로하는 위로 에세이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읽었어요. 확실히 책은 많이 읽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독립출판물 하나, 기성도서 하나 이렇게 2권을 놓고 병렬로 읽는 거예요. 독립출판물 한 챕터 읽고 그 다음에 기성도서 한 챕터를 읽고. 왜냐하면은 한 책을 너무 집중해서 읽다 보면은 이게 가독성도 갑자기 떨어지고 나의 집중력도 흐트러지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책을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은 집중력은 유지가 돼요.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접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거든요. 혹시 책 읽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심플한 독립출판물 하나, 그리고 읽을 때 부담 없는 에세이류의 그 기성도서 하나, 조금은 어렵겠지만 뭐 역사서라던가 과학서 등 하나, 이렇게 3권을 두시고 차례차례 챕터씩 읽다 보면은 어느새 좀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째, 책방 에피소드 좀 말해주세요. 책방 에피소드라 좋은 거 정말 많아요. 워낙 손님들이 착하시고 선하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우리 고양이 뚱이 간식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여행 가서 돌아오시면서 여행마을 생각났다고 제가 모으는 냉장고 자석을 선물해 주시는 분도 있으세요. 진짜 간식 주고 과일 주는 최고입니다. 최고. 무엇보다 우리 책방이 정말 조그맣고 작은 곳인데 잊지 않고 자주 찾아와 주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제가 키가 작고 좀 왜소한 여성이다 보니까 좀 술에 거나하게 취한 남자분들이 오셔서 행패 아닌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 1월 정도에 예전에 책방에 몇 번 찾아오셨던 분이 계세요. 남성분이신데 당연히 저는 이건 자영업이고 서비스업이니까 친절한 미소로 응대를 해드려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몇 번 나눴는데 어느 날 제가 가게를 9시에 문을 닫고 나오는데 그분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미 말할 때 느껴지는 술 냄새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2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 책방에 들어오시지 왜 안 들어오시냐 했더니 저랑 술 한잔 하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여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그 순간이 좋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예. 일단 나를 2시간 동안 기다린다는 것도 무섭고, 술을 이미 엄청 만취하신 분 상태에서 나랑 술 한잔 더 하자고 하는 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죠, 과감하게. 그리고 그때는 남자친구가 있어가지고 저 술 안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이러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남자친구도 있고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서 왜 그렇게 저번 책방 때는 나한테 살갓살갓 웃어줬냐고. 왜 웃어줬냐고. 그 얘기 듣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손님들한테 울상을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는 계속 말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계속 쫓아오시는데 나중에는 집에 도착했음에도 여기가 내 집이면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일부러 한 3바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시니까 결국 112의 도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이 문득 나요. 다행히 그때 이후로 그렇게 심한 분은 안 계시긴 하는데 많이 조심스럽죠. 내가 책방을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났을 때 에너지 소비되는 게 너무 심하니까 감정 낭비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지만 훨씬 좋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내세요. 진짜 저는 그 말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우리 책방 오지 마. 알았지? 그때 이후로 안 보이더니 본인도 양심은 있나 봐. 찔리니까 안 오는 거겠지? 오지 마. 오이 오이.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7번째 질문. 솔직히 책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오늘 아까 제가 다양한 질문에 대답을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미 단순히 도서 판매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서점들이 술도 파는 거고 커피도 파는 거죠.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고. 솔직히 대부분의 책방 사장님들은 최저시급도 못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알죠. 그리고 우리가 쏟는 그 열정과 품에 비하면은 정말 얻는 돈은 너무너무 적어요. 이렇게 적어도 10%냐 되는 정도로 너무 적고 노동량도 상당하죠. 솔직히 회사에서는 아무리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뭐 저녁 9시 12시간인데 그 사이에 저녁 식사도 있고 점심시간도 있고 잠깐 쉬는 시간도 있잖아요. 하지만 책방 사장님들은 늦게 출근하는 분들 많잖아요. 뭐 1시 오픈, 2시 오픈이지만 실적으로 주무시는 거는 새벽 2시, 3시. 그런데 그 사이에 내가 혼자 있으니까 책방을 비울 수도 없으니 그냥 간단하게 김밥이나 빵으로 책방에서 식사를 때우고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내가 휘젓는 만큼 월급이 따박따박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잖아요. 하지만 서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보니 발버둥 치고 용을 써봐도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진 않아요. 비례되지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요새 책방들 보면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되면 많이 폐업을 하시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때 그 정도가 되면은 일단 그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책방을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은 금액을 동결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건물 사장님들은 월세를 올리죠. 네.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야속하지만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죠. 책방 사장님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여행마을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내년 1월까지가 계약이 만료인데 아무래도 저도 이것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정이 나겠죠.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 판매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도 이사를 가서 거기서 뭐 커피도 팔고 맥주도 팔고 싶어요. 행사도 더 많이 하고 싶고. 하지만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과연 내가 또 이사를 가서 2년 동안 더 버틸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면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멘탈이 왔다 갔다 해요. 요 근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심신이 불안정하게 많이 느껴졌나 봐요. 그랬는데도 우리 단골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요. 그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책방을 열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돈은 현실입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만약에 정말 책방을 차리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꼭 인지하고 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손님은 정말 많아요. 진짜 3일 동안 손님 한 분도 안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공간에서 혼자 3일 동안 혼자 있는 건데 진짜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책방을 차리고 싶으시면은 이것도 엄연한 사업이고 자영업이니까 보다 냉철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용이 말이 제가 많았죠. 너무 죄송합니다. 처음엔 저 진짜 재밌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말을 하다 보니까 진지 열매를 한 100만 개씩 먹은 것 같아. 이게 다 제가 겪었던 실수나 시행착오를 여러분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 그리고 독립출판물을 좋아하는 우리 여행마을 오디오 클립 구독자가 저에게 애정을 많이 주는 거 다 아시죠? 부디 구독 끊지 마시고 계속 많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저 예쁘게 봐주셔야 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무럭무럭 머금고 더 노력하고 열심히 꾸준히 진행하는 여행마을 책방주인 꼬꼬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Q&A는 언제 할까요? 구독자 수 1000명 어떻습니까? 1000명? 가능하려나? 1000명이 되면은 그때도 제가 Q&A 준비를 해드릴 테니까는 꼭 많이 추천해 주시고 홍보해 주세요. 댓글도 힘내라고 많이 달아주시면 저 정말 으쌰으쌰 할 테니까는 아시겠죠? 다음 주 목요일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 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